안녕하세요. 주돈입니다. 헤이. 21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제가요, 금요일이군요. 금요일 방송하고 주말 방송을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 김장을 했어요. 너무 힘들어요. 예. 김장을 좀 하느라고, 우리는 가족들이 다 모여가지고 김장을 하느라고 약간 좀 이렇게 잔치 분위기거든요. 그래가지고 방송을 토요일 날은 못했고, 일요일 날 하려고 했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몸이 힘들어가지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못했습니다. 사실 뭐 제 포지션 변화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딱히 뭐 방송을 할 만한 이유를 못 찾았어요. 큰 이슈도 없고요. 그냥 스물스물 흘러내린다. 우리나라 장 같은 경우. 그리고 저는 아직까지 나스닥 50%를 배팅을 해놨고 오늘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뭐 이제 투입 자금이 미미해가지고 그냥 놔뒀습니다. 그리고 제가 배너에다가 지금 레버리지 투자 중이라는 배너를 올리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림. 근데 저는 레버리지에 지금 투자하는 게 아니잖아요. 미국 레버리지에 투자하는 거지 우리나라 레버리지에 투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건 좀 잘못됐다. 제가 이제 나스닥 레버리지에 투자하는 거는 약간 이게 뭐냐면 음식으로 치면 주로 먹는 음식이 아니라 약간 이제 뭐 간식 같은, 이런 투자인데 이거를 그냥 레버리지에 투자한다 이렇게 해놔가지고 사실 지금 투자를 안 하고 있죠.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보고 사실 뭐 좋은 뉴스도 없고 나쁜 뉴스도 없습니다. 지금 그죠? 오늘만 봐도 그렇고 주말 내내 무슨 뭐 방송이라든지 뉴스라든지 이런 걸 봐도 좋은 뉴스도 없고 나쁜 뉴스도 없고 그냥 근심 걱정에 쌓인 뉴스들만 있습니다. 근데 중국이 조금 심상치 않습니다. 다시 중국 뉴스들을 보면요. 봉쇄 얘기가 다시 나오고 있죠. 봉쇄라는 단어가 나온다 그러면 안 좋죠. 그죠? 일단은 안 좋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중국 경제에 예속돼 있으니까요.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죠? 국가 안보에 대해서는 미국에, 그죠? 경제에 대해서는 중국에, 이렇게 의지하고 있는 게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뭐, 대단한 어떠한 주권을 가지고 세계 중심에서 이렇게 있을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 이끌어가는 우리 이제 행정부 아니면 정치 그다음에 뭐 국회의원 하여튼 우리나라 이끌어가는 이 지도층들이 한심합니다. 이게 지금 상황에서 이러면 안 되는데 참나 그렇다. 그리고 경제 안 좋고 지금 금리가 많이 상승을 했잖아요. 이것 때문에 이제 슬슬 말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주말 뉴스에서는 이제 유럽이 경기 침체가 시작이 됐다. 벌써 시작을 했다. 그죠? 물가 상승률이 너무 높아요. 아직까지도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그죠? EU 물가 상승률이 CPI 지표가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는 거기서 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 나라 자체에서. 그죠? 간간히 들려오는 외신 이런 뉴스들을 본다 그래도 우리나라보다 더 힘들게 사는. 이 사실 경기 침체라는 단어가 슬픈 단어예요. 예. 있는 사람들은 느끼지 못합니다. 없는 사람들은 뼈저리게 느끼는 게 바로 이 경기 침체거든요. 지금 만약에 어떤 사람이 대출을 1억씩 가지고 있다 그러는데 회사에서 월급 잘 받고 그죠? 뭐 부인하고 같이 맞벌이를 한다든지 수입원이 꾸준히 있는 상태에서는 그게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는데 이 문제가 뭐냐? 자영업자들이에요. 그죠? 내 스스로 일을 해서 돈을 버는 뭐 프리랜서라든지 자영업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일단은 1억이라는 대출이 몇 배의 위압감으로 다가옵니다. 예. 왜? 돈이 고정적으로 들어올 데가 없잖아요. 내가 일을 해서 벌어야 되는데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왜 그러냐면 금리가 올라갔어요. 금리가 올라갔으면 쓰지 않아야 될 이자에 돈을 쓰게 되죠. 그만큼 내가 어디선가는 소비를 안 하게 돼요. 그러면 가장 먼저 소비를 안 하는 게 뭐냐? 외식 물가죠. 그죠? 사 입는 거 아니면 나가서 뭐 먹는 거 배달 음식도 뭐 그거에 속할 수도 있고 근데 이런 문제들은 아주 천천히 이게 진행이 된다. 그래가지고 많이 힘들어질 것이다. 지금 수능이 끝나고 11월 하순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파카를 안 입어요. 저도 안 입습니다. 그냥 봄 잠바 입고 다녀요. 가을 잠바. 간절기 옷이라고 해요. 안 좋다. 지금 뭐 그냥 겨울이 좀 늦게 오니까 좋다 생각을 하겠지만 겨울은 겨울다워야 되고 여름은 여름다워야 돼요. 벌써 낙엽들은 다 떨어지고 차라리 지금 눈이라도 와야지. 그죠? 이 시대의 흐름에 안 맞는다. 우리 경제가 그러잖아요. 그죠? 주식시장도 그렇고 시대의 흐름에 안 맞는 어떤 분위기를 타게 되면 힘들어집니다. 그렇다.
쓸데없는 얘기 많이 했어요. 그리고 지금 외국인 매수세가 다 끝난 게 아니냐. 안 들어오고 있죠. 오늘도 계속 팔고 있어요. 그죠? 오늘도. 근데 많이 팔았다가 장 막판에 다시 사들이는 희한한 뉘앙스가 나오는데 이거 진짜 좀 속도 조절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도 들고요. 그러면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율 안 좋아요. 제가 이제 환율 5분봉을 한번 띄워봤거든요. 맞나요? 환율 5분봉 그죠? 그냥 상승하는 게 그냥 보이죠? 그죠? 여기서 이렇게 떨어졌다가 그냥 쭉 떨어졌다가 다시 쭉 상승하는 느낌. 뭐 정확히 디테일하게 안 봐더라도 그냥 상승하는구나. 그죠? 오늘 1.36% 상승했어요. 꽤 많이 상승했거든요. 일봉을 보더라도 일봉을 보면 좀 감이 좀 들어요. 그냥 많이 빠졌다가 살짝 튀어 올라가는 느낌인데 근데 조금 시간봉이라든지 분봉으로 보면 상태가 안 좋다. 근데 솔직히 그동안에 외국인들이 매수하면서 환율 하락한 거하고 그죠? 외국인이 매도를 하면서 환율 하락한 거하고 거의 비슷해요. 사실 우리가 그 CPI 미국 CPI 발표되면서 환율이 폭 빠지기 전에 일봉으로 칠까요? 폭 빠지기 전에는 환율이 이렇게 빠지는지도 몰랐죠. 그죠? 요 잠깐 사이에 이렇게 빠져버린 건데. 그죠? 근데 외국인들이 꾸준히 사들인 거는 여기고. 그렇다고 요 조금 판다고 이렇게 올라간다. 환율 이게 환율 공부 진짜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환율이 저번 주 금요일까지만 해도 상승하는 거에 대해서 뭐 괜찮다 생각을 했는데 이제부터는 조금 빨간불을 켜고 봐야 되지 않을까. 환율 상승분에 대해서. 그리고 중국도 안 좋다. 그죠? 중국도 안 좋다. 5분봉 한번 볼까요? 아이고 올라가죠? 중국도 올라간다. 그러면 미국이라고 가만히 있겠냐? 아이고 미국도 올라간다. 그죠? 미국도. 근데 미국이라든지 일본도 한번 볼까요? 일본. 그죠?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서는 일본도 많이 올라갔네요. 146. 아니군요. 여기서 빠져가지고 여기까지니까.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중국이나 우리나라 환율이 더 가파르게 등락폭이 심하게 된다. 역시 우리는 중국하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경제 공동체 안에 있다. 이렇게 확인이 되는 거거든요. 글쎄요. 방향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제가 이제 코스피를 좀 봤거든요. 코스피를 봤더니 이제 박스권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죠? 제가 이제 이거를 상단으로 계속 잡고 있었잖아요. 이거 뚫느냐 못 뚫느냐 굉장히 중요하고 얘를 뚫느냐 못 뚫느냐 중요한데 이제는 중요한 게 아니죠. 그죠? 사라졌습니다. 박스권이에요. 이제는 어떻게 됐느냐? 벌써 이렇게 본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이거 뚫고 나가야 돼요. 이거 뚫고 나가야지 레버리지. 그죠? 이 안에서는 진공 상태예요. 어디다 투자하기도 애매해요. 그죠? 이거 뚫고 내려가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죠? 박스를 이렇게 만들어야 될지. 그죠? 저가 여기 있는데 너무 멀리 있죠. 그죠? 7월달 그 저점이니까. 그렇다 그러면 가장 빠른 저점이 여기까지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다 그러면 이 박스가 굉장히 큰 박스거든요. 엄청나게 큰 박스. 이렇게 될지 아니면 50% 선에서 다시 반등해서 올라가는 모양새를 줄지. 그죠? 여기서는 뭐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여기 뭐 이평선이고 뭐고 하여튼 그 차트 이거 보시는 분들이 보는 여러 가지 어떠한 차트들을 대입을 해가지고 뭔가 나오겠지만 저는 그런 거 잘 모릅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투자를 할 거냐? 어떻게 투자해야 되나요? 애매하네요. 근데 지금 내려간다. 저는 아직까지도 이 기조는 레버리지 기조거든요. 여기 고버스에 투자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박스권을 전 저를 잡고 그죠? 요때 저를 잡고 요거 뚫어지면 고버스의 고민. 요거 뚫으면 그건 레버리지죠. 그죠? 레버리지. 이것까지 뚫는다 그러면 땡큐인데 이 힘이 나올지 언제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될 거예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게 뭐 그냥 바닥까지 내려갈 수도 있고 아니면 어느 선에서 반등해서 올라갈 수도 있고 근데 지금은 지켜봐야 된다. 투자하기가 애매하죠. 고버스에 투자하기도 애매하고 레버리지 투자하기도 애매하고 왜 그러냐면 고버스에 잘못 투자해버리면요 쟁겨버리거든요. 제가 가장 확률이 적고 만약에 제가 100만 원을 가지고 투자한다 그러면 요 안에서는 대략 한 30만 원 선에서만 계속 비중을 조절을 할 뿐이지 제가 고버스에 투자하고 싶다 그래도 그렇게 투자를 많이 안 하는 그런 구간입니다.
이거 뚫고 나가야지 슈팅 나오는 거예요. 그죠? 저도 한번 배팅을 강하게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박스권 안에 갇혔으니까요. 지켜봐야죠. 그죠? 외국인들도 슬금슬금 파니까 고퍼스가 맞는 것 같은데, 언제 돌변할지도 모르고, 그죠? 오늘 거 5분봉 한번 볼까요? 5분봉? 시작하면서 외국인들이 계속 팔아냈죠? 그죠? 살아나지 못하죠. 힘이 없어요. 딱히 뉴스도 없고 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고버스로 쭉 빠질 것 같느냐? 아니에요. 빠질 때 힘있게 빠져야 되는데 그냥 흘러내리는 힘있게 빠지지 않아요. 그냥 흘러내리는 뉘앙스거든요. 사실 뭐 요럴 때 고버스를 좀 사놓고 단타를 쳐야겠다 라고 했다 그러면 뭐 팔 이유는 없고, 근데 굳이 지금 상황에서 아유 너무 멀다, 지금 상황에서 고버스를 사야 된다? 뭐 먹을 수도 있겠죠. 근데 한두 번, 하루 이틀? 뭐 그죠? 만약에 이게 상승분의 50%라 그러면, 그죠? 여기. 그리고 또 상승분의 50%라 그러면 여긴데. 그죠? 아, 애매하다. 애매하다. 그리고 뉴스라든지 이런 게 딱히 떨어져야 될 만한 뉴스들이 나온 게 아니라 그냥 장이 안 좋으니까 안 좋은 그 분위기에 따라서 뉴스들이 생성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이 코스피가 앞으로 갈 방향에 대해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어떤 이정표를 제시해주는 미국, 아이고 뭐 없잖아요. 아이고 다우 좋잖아요. 그냥 하늘 뻥 떠 있고. 그죠? 내려올 기미를 안 보입니다. 그죠? 며칠 전부터 이 박스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이거 뚫고 내려오질 않잖아요. 차라리 미국장에서 다우라든지 아니 뭐 S&P 500 아니면 나스닥도 확실하게 음봉이 쭉 나와져가지고 보여준다 그러면 고버스야 하고 투자를 할 만한데, 그런 지금 구간도 아니다. 애매한 구간. 그죠? 다우도 괜찮아요. S&P 500 괜찮아요. 그죠? 제가 이제 박스를 예전부터 계속 이렇게 만들어놨잖아요. 이거 상단으로 자꾸 한번 보자고. 그랬더니 양봉 쭉 나오면서, 그죠? 이거 양봉 쭉 나오면서 그냥 이 위에서 놀잖아요. 아니, 뚫고 내려와가지고 이 안으로 들어오든지, 뚫고 내려오든지, 뭔가 좀 강력한 게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도 않아요. 괜찮다. 흐물흐물 거리면서 지들 먹을 건 먹는다. 그러고 나스닥. 그죠? 위에서 그냥 놀고 있잖아요. 뭐 딱히 뭐 그냥, 딱히 뭐 주돈 좋으라고 뭐 모양을 딱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 이거는 뭐 그냥 뭐 떨어질 것 같기도 하고 아닐 것 같기도 하고. 그죠? 만약에 오늘 안 좋잖아요. 지금 0.61% 선물 시장에서 0.61% 빠지고 있거든요. 야간 선물이. 그렇다고 그러면 오늘 만약에 음봉 이렇게 쭉 나온다. 아니 그러면 내일 정리하면 되죠. 그죠? 얼마 투자 안 해놨는데. 그죠? 근데 만약에 오늘 다시 양봉이 아니지, 빨간색 양봉이 이렇게 쭉 나온다 라고 한다 그러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엄청난 양봉이 좀 나왔으면 좋겠고, 최소한 어제 음봉을 잡아먹는 양봉이 좀 나오든지, 그죠? 진짜 제대로 된 양봉 나온다 그러면 전고를 뚫는 양봉이 나오든지. 근데 이 갭이 너무 크죠. 지금 상황에서는 이 정도 에너지가 나올 근육이 없죠. 그죠? 아직도 실적이 계속 발표되고 있으면서. 그리고 지금 나온 뉴스들은요, 그렇게 나쁜 뉴스가 없어요. 미국에서도 실적 발표, 3분기 실적 발표하는데 대략 75% 되는 기업들은, 적정한 그 실적이 나왔다. 그랬다. 그래가지고 나스닥도 이 정도 버티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장은 쉽게 해가지고 많이 올랐으니까 많이 빠진다. 그게 삼성전자에서 나옵니다. 많이 올랐으니까 많이 빠진다. 근데 많이 빠지는 것처럼 안 보이죠, 삼성전자는. 그죠? 여기서 루 해가지고 올라갔는데 몇 프로 올라갔을까요? 19점, 대략 20% 올라가고, 이거 뭐 빠진 거 얼마나 빠지겠어요, 지금? 조정받은 게. 전구에서 조정받은 게 대략 2.5%. 그죠? 우리가 코스피만 봐서는, 이 상태가 더 빠질 것 같은데, 만약에 삼성전자를 봐서는, 그죠? 바이 빠질 것 같지 않죠? 만약 제가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다 그래도 지금 삼성전자 고버스에 올라탈 이유도 없고 팔 이유도 없죠. 그죠? 아직까지는 뭐 견조한데요. 상단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항생이 좀 조정을 받는데 조정을 잘 안 받아요, 얘도. 오늘 간만에 좀 조정을 받았네요. 좀 빠져라 좀. 사게. 항생 이번에 빠지면요, 투자를 할 겁니다.
얘도 어디서 돌았을지 모르겠는데, 그죠? 상단은 잡혔죠. 상단 잡혔으니까 박스를 다시 한번 만들어주고, 이거 상단으로 잡고, 그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상단으로 잡고, 이렇게 해가지고 내려온다 그러면 어느 선에서 반등을 하겠죠. 반등하는 그 라인 잡아가지고 투자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오늘 저 맛배기로 보초병을 세우는 그 주식이 있어요. 그걸 아직까지 기록 안 했는데 그 차이나 전기차 맞나요? 이름이 맞나? 중국 전기차인가? 중국 전기차인가? 차이나 전기차인가? 코덱스에서 나온 거 코덱스인가? 아이고 그거는 뭐 내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찾아보고 그 전기차 관련돼 가지고 가지고 있는 ETF 관리하는 ETF가 하나 있는데 그게 거진 쌍바닥이 나와가지고 오늘 좀 상승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보초병을 일단 세워보고 사실 우리가 중국 경제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아시는 분 계십니까? 중국이 지금 어떻게 돌아간다, 뭐가 어떻게 된다 아시는 분 계세요? 전문가들이 나오면 맨날 정치 얘기만 하지 정치하고 경제하고 잘 모르겠어요. 전기차가 지금 잘 나가는지, 지금 원전이 잘 나가는지, 중국 원전이 아니라 그 태양광이죠. 중국 태양광이 잘 나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차트만 보고 투자했는데 쌍바닥이 나왔습니다. 쌍바닥 나와가지고 일단 보조병 10%만 세워봤어요. 좀 가라고. 가면 좋고 안 가면 안 좋고. 그리고 딱히 투자할 만한 ETF는 없다. 그렇다. 뭐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 게 없어요. 그리고 저는 김장을 했고요. 김장을 했는데 김장이 잘 됐어요. 맛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술을 좀 많이 마셔가지고 방송을 못한 거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될 수 있으면 방송을 뭐 보시는 분들이 많이 안 계셔가지고 좀 그래도 방송을 꾸준히 하려고 왜? 저를 위해서 이 방송을 해야지 제 머리가 정리가 되니까. 그리고 이거 한번 볼까요? 계정에 댓글이 달렸어요. 댓글. 아하. 요새 댓글이 좀 많이 달려. 이 뭐. 김용규님, 곧버섯 11월 말까지 가져갈 예정이고, 레버리지 단타 투자하고, 내일 지수 상승 보면서 김치 패대기 지수를 레버리지, 이거 뭐, SQQQ, SDOW, 와, 숏을, 3배짜리 숏을 그냥 나스닥하고 다우지수에다가 막, 미친 듯이 사는 중이라고 하셨어요. 미친 듯이 사는 중이라고. 아우, 좋아요. 패기, 좋습니다. 투자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삘이 딱 왔을 때 투자를 하는 겁니다. 제가 그러면 여기서 좀, 이런 거 싫어하시지만 꼰대짓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숏을 치셨다. 나스닥 숏을 치셨다. 그죠? 그러면 일단은, 다우 숏을 쳐졌다. 다우 숏인데, 이게 3배 숏, 그러니까 3배, 곧버스, 3배 곧버스를, 투자를 하셨다 그러는데 투자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죠? 그렇다고 그러면 투자 이유가 글쎄요. 뭐 투자 이유가 많이 올라왔으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게 많이 올라왔으니까 그리고 전고가 잡혔으니까 그죠? 요거 뚫고 나가면 정리하면 된다. 괜찮은 방법인데요. 저도 숏 한번 칠까요? 괜찮은 방법인데 전고를 괜찮아요. 빠질 수도 있잖아요. 빠지면 왕창 빠질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아이디어. 제가 꼰대짓을 하는 게 아니라 아이디어를 좀 구해서 가야 되겠네. 그러네요. 지금 야장 밍밍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부터 나오는 지표들이 조금 의미 있는 지표들이 나와요. 12월 말부터. 그죠? 지금 상황에서는 모든 투자자들이 기다리는 쪽이거든요. 그죠? 11월 말에 나오는 지표, 12월 초에 나오는 지표. 그렇죠? 뭐 지금 당장 일주일에 한 번씩 실업자 지표 나오죠. 그 다음에 조금만 있으면 또 CPI 지표 또 나옵니다. 그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음 CPI 지표라든지, 뭐 그 CPI 지표에 관련된 여러 가지 지표들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나올까요? 원하지 않는 대로 나올까요? 저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표가 그렇게 잘 나온다 생각을 안 해요. 그죠? 그렇다고 그러면 숏? 괜찮죠. 근데 꼰대 아닌 꼰대로서 한마디 드리면 파세요. 언제 파냐? 전고 뚫고 나가면 무조건 파세요. 그죠? 요거 뚫고 나가면 곧버스는 일단은 정리를 하세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요. 레버리지도 아니고 곧버스도 아닌데, 그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나라 기준으로 제가 왜 곧버스에 지금 곧버스 안 하지 않느냐?
만약에 3,000포인트 이상 이 위에서 어떠한 지금 같은 방송을 했다라고 한다 그러면요. 저는 곧버스 얘기할 거예요. 왜? 올라가는 것보다 떨어지는 게 더 좋아. 아까 전에 성함이 어떻게 되지? 이름 까먹었네. 이름. 이름 알아야 되는데. 김영규님. 김영규님이 말씀하셨듯이 만약에 제가 이 위에였다 그러면 곧버스 얘기를 했을 거예요. 왜? 제가 한 이만치의 곧버스를 사놨다. 떨어질 것 같다. 그죠? 이 뒤로는 지금 안 나와 있으니까 모르는 거고 여기서 샀어요.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 근데 해지 수단을 만들어 놔야죠. 그죠? 전고 여기 뚫고 나가면 무조건 정리를 해야지. 이런 거는 마련을 해야 돼요. 출구 전략이라고 하죠. 그죠? 내가 여기까지는 이 선에서 위로 올라간다. 지표가 이 선 위로 올라간다 한다 그러면 나는 앞뒤 안 가리고 이거를 몽창 다 한 번에 정리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마지노선을 만들어 놔야 돼요. 그거를 1차, 2차 만들어 놔도 괜찮고요. 그죠? 이 위에서는 괜찮아요. 근데 미치잖아요. 그죠? 보면 과거에는 여기까지 떨어졌으니까 여기까지 계속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크게 가능해요. 근데 문제가 뭐냐? 경제라는 게 그렇게 쉽게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2700에서 2600, 에? 아이씨. 진짜 세게 나왔는데 이게 그림이 2700에서 2600 사이 하나 그리고 2600에서 2500 사이 또 하나 그리고 대략 이렇게 그려야겠다. 아니다.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잘해야 될까? 2700에서 2600 사이. 그죠? 이렇게 하나 그려드리고 2500에서 2300 사이, 2400 사이 이렇게 하나 그려드리고 2300에서 2200 사이 이렇게 하나 그려드릴게요. 이렇게. 아니 파란색으로 해야겠다. 이거 방송 짜증나겠는데 이거. 자꾸 이랬다 저랬다 뭐 별로 중요한 것 같지도 않은데 왜 이렇게 시끄럽게 중요합니다 지금. 2200에서 2300 사이 파란색으로. 에이씨 또 저 중복되네 이씨. 그냥 할게요. 힘들다. 2400에서 2500 사이, 2600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700 사이. 그러면 또 이름 까먹었다. 형규님 맞나? 또 이름 잘못 불렀다고 또 저기 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하여튼 구독자님 잘 보세요. 보고 있으면 안 볼지도 모르지만. 자 보세요. 여기가 PBR이라고 아십니까? PBR이 쉽게 해가지고 지금 이 어떠한 제가 주식을 사놨는데 그 주식을 다 이제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 공장을 정리를 했을 때 이게 일이 나오면 쌤쌤이. 그죠? 나는 주식에서 손해 하나도 안 보고 그냥 다 받아오는 거. 그죠? 이거예요. PBR. 이거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으면 유튜브로 공부하세요. PBR이 여기가 1이에요. 0.9, 0.8 이렇게 되는. 2200까지 떨어졌을 때가 우리가 PBR 0.8이에요. 그래서 그 밑으로 내려가기가 힘들다고 얘기했던 거고 2700에서 2600포인트 빠졌을 때 여기 빠졌을 때만 해도 우리가 다 무슨 얘기했냐면 야 이제 PBR 1이야. 이거 밑으로 내려가는 거는 어떠한 큰 시스템적으로 위기가 와야 돼. 금융위기 IMF, 은행 하나가 망하든지 대기업 하나가 망하든지 그죠? 어느 국가가 부도가 나다든지 아시아의 뭐 신흥국 중에 하나가 부도가 난다든지 이래야지 이게 무너지는 라인이야 했던 게 바로 PBR 1입니다. 그게 무너져가지고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사람들이 패닉이 오니까 PBR 0.8까지 갔던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2600 떨어지면서부터 곧버스 얘기를 안 한 거고요. 언제 반등해서 다시 올라올지 모르니까. 제가 2600이나 2600 선까지 간다 그러면요. 그때는 레버리지가 아니라 곧버스에 투자해도 가능하다 얘기를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침체가 오면요. 시스템적인 위기가 따라올 수가 있거든요. 은행, 아니면 신용, 그죠? 아니면 우리 개미들, 어떤 자금이라든지 금융이라든지 어디서 흔들릴 수가 있어요. 예전처럼 카드 대란이 올 수도 있고요. 그죠? 신용 불량자가 막 양상돼가지고 막 파산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날 수도 있고요.
그거는 어디서 뭐가 터질지 지금 모르는 거예요. 지금 레고레드 사태가 그래가지고 위험한 거예요. 그게 만약에 한번 어디선가 삐끗해가지고 은행권이라든지 아니면 증권 무슨 뭐 그 뭐라 해야 돼? 하여튼 뭐 그거 연계된 신용시장의 어느 한 축이 삐끗해가지고 문제가 생겼다. 라고 한다 그러면 PBR 1 버티기가 힘든 거죠. 그 밑으로 쭉쭉쭉 내려오는 거죠. 그게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최소한 우리나라하고 연계되어 있는 주변국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가 돼버리니까. 그죠? 고버스 지금 투자 해볼만 한가요? 그죠? 짧게 가세요, 짧게. 항상 우리가 버틸 수 있는 마지노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도 가만히 보면요, 바닥이 있어요. 상단도 있고 바닥도 있고, 그게 눈에 안 보이는 것 뿐이죠. 그 심리적인 바닥하고 심리적인 상단이 항상 공존해 있거든요. 그죠? 그 이상 넘어가가지고 욕심을 부리다가는 큰일 납니다. 원금 까먹어요. 제가 예전에 계좌 한번 보여드렸죠. 절대 원금 까먹으면 안 됩니다. 원금을 까먹는 순간 돈을 못 벌어요. 보시면요, 요 코로나, 여기 코로나입니다. 코로나 때 쭉 올라간 거, 요거 빼고 이 전거를 한번 월봉을 한번 볼게요. 월봉. 월봉이, 이 월봉이 안 나오나? 월봉, 그죠? 월봉을 라인으로 해서 볼게요. 요거 빼고, 그죠? 코로나 때 거 빼고 한번 볼게요. 보면, 그죠? 제가 그랬죠? 파란색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파란색으로 라인을 하나씩 그릴게요. 그죠? 어디선가는 상단이 만들어지고 어디선가는 하단이 만들어지는 그 라인이 있어요. 심리적으로. 그죠? 이게 금융위기죠. 금융위기 터지고 나서 여기에 2007년도에 2007년도에 여기 쭉 상승하잖아요. 이게 뭐였냐? 쉽게 가지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들 그러니까 이 젊으신 분들은 할아버지들 할머니들이 죄다 은행 가가지고 그 펀드 만들 때요. 이게 펀드 열풍이 불 때입니다. 우리나라 펀드 열풍이 불 때. 은행에서 무슨 예금한다 그러면 왜 그거를 그냥 예금하냐고. 주식에 연계된 예금을 한다 그러면 이자가 1년에 15%씩 주는데요. 그래가지고 이때 보험을 팔아도 변액보험을 팔고 막 이럴 때예요. 난리가 아니었을 때. 사방팔방 은행에 갔다 그러면 은행에서 방카슈라스라 그랬나 그때? 하여튼 뭐 그래가지고 죄다 주식 연계 그 무슨 상품들을 팔고 그랬대요. 죄다 은행 가가지고 적금 들러갔다가 펀드 들고 오는 게 이때였습니다. 전 국민이 열풍이 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쭉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빠진 거예요. 그죠? 금융위기 터져가지고. 그리고 다시 상승을 했죠? 그 다음에 못 올라와요. 알게 모르게 우리 상단이라는 게 잡혀 있어요. 보면 대략 2100에서 2200 정도 여기가 상단이고 하단이라고 하면 1800, 1900 여기가 하단이겠죠. 그죠? 여기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이게 몇 년까지 왔냐? 16년도까지 왔던 거예요. 16년도까지. 우리는 이게 다시 뭐 과거에 3,400포인트, 3,300포인트, 3,400포인트까지 갔다가 내려왔으니까 최소한 3,000포인트까지는 가지 않을까라는 꿈과 희망이 있는데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위로는 어느 정도 올라갈지는 몰라요. 근데 바닥은 있는 거죠. 바닥은 이 정도 밑에까지 바닥은 떨어지지 않을 걸라는 뭐 이제 그런 거요. 그렇다. 그래가지고 상단하고 하단하고 우리가 빨리 캐치를 해야 된다. 예전하고 다르다. 그렇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여기서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여기서 이만치 올라갔다가 이만치 떨어졌는데, 그죠? 지금 여기서 곧버스를 산다 그러면 뭐 어디 뭐 1800까지 보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렇게는 안 되죠. 그죠? 최소한 이 라인에서 놀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과거에도 요쯤에서 놀았거든요. 그죠? 그래가지고 지금부터의 그 바닥 라인은 한번 잡아야죠. 바닥이 언제라는 걸 잡아야 되는데 지금 2200까지 우리가 봤잖아요. 그죠? 2200까지 봤는데 2200이 너무 낮은 거예요. 그러면 그 위에 상단에 뭔가 있어요. 왜? 2200은 PBR 0.8이잖아요. 2600은 PBR 1이고 제가 그랬잖아요. 여기가 1이고 여기가 0.8이야. 그러면 1선에서 뭐 잡지 않을까요? 그러면 2600 이상에서 놀지 않을까요?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바닥을 잡는다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이 바닥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전문가가 나와가지고 지금 주식을 좀 사놔도 됩니다. 오래 갈 수도 있어요. 왜?
이게 언제 이 올라가가지고 횡보할지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더 떨어졌다 갈 수도 있고. 왜? 침체라는 게 아직까지 버티고 있으니까. 내년 되면 더 힘들어진다며요. 그죠? 그래가지고 제가 그러는 겁니다. 뭐 이해가 좀 되셨나 모르겠네요. 이해 안 됐으면 뭐 어쩔 수 없고. 하여튼 그래가지고 꼰대 아닌 꼰대 지수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뭐 여기까지는 방송을 안 보셨을 수도 있지만 조심하셔라. 고버스 투자를 하셨어요? 그러면 거꾸로 상단 뚫고 나가면요 정리하세요. 제발. 방송 여기까지 끝.